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이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나스닥 최고치 행진을 이제 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에 이제 올랐는데 무려 1.11%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선을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7거래일 상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오르면 8거래일 상승입니다. 8거래일 상승하면 공황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야 이제 끝이 납니다. 왜 올랐을까? 보시면 이제 그 애플이 그 맥 컴퓨터에는 더 이상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유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텔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iOS가 이제 뭐 최신 버전을 이제 그 런칭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78% 오르면서 나스닥의 오름세를 견인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7,285명 늘어난 이제 238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 수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 피터 나바로가 그 중국과의 무역 뭐 협상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8거래일이 일어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도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꼭 나쁜 뉴스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라고 이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뭐 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생기니까 연준의 자산 매입을 안 해줘도 스스로 잘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거죠. 국제 유가는 이제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91% 올라서 이제 40달러를 넘어갔죠. 40.59달러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 금 가격도 이제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른 것은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른 것은 달러의 가치 훼손에 의한 그 안전자산 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지금 이제 달러가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금 등으로 흘러가면서 자산 버블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이제 넉 달 새 8조 7천억 불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속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이게 이제 8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1차 양적 완화 때 이제 3.65조 달러를 이제 풀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8.7조 달러를 이제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아주 단기간 내에 이제 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어느 정도 풀렸나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에 보다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푼 것은 아닙니다. 이제 풀 예정인 거고, 만약에 8조 7천억 불을 풀었다면 지금쯤은 나스닥이 한 2만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차 팬데믹에 대비해서 파월은 입을 털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제 뭐 회사채 사겠다, 뭐 어쩌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산 매입 규모는 좀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죠. 많은 돈들은 정부가 56조, 하느니 65조 풀었지만 기업 가계, 투자, 소비 되레 줄였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기사인데 보시면 한국도 이제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늘어난 유동성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은 투자와 소비로 들어간 돈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오히려 기업과 가계 대차 대조표상 수치만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그 시중에 풀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이제 교수 이인호 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넘치는 유동성이 실물 자산을 우회해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실물 경제 진작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상장사 차입금 20조 늘었다라는 거죠. 기업은 투자는커녕 현금만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제로금리니까 돈을 빌려도 이제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게 제2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시장이 락다운되면 수입은 없는데 고정비, 그러니까 월급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월세 같은 것들은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뭐 현금을 확보를 안 하면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차입금만 엄청 늘리는 형태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자 별로 안 내니까. 그래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가지고 위기에서 버텨보자.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늘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황이 지속될 때는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지. 자, 그런데 이런 그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은 어떤 이제 흐름을 만들어낼까라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게 이제 그 금리 그래프인데요. 미국의 금리 그래프인데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금리는 이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 1%대까지 떨어져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금리는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동성을 풀 수 있고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니까요. 미국의 금리는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2004년까지 내리 떨어집니다. 물론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뭐 당연히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을까라는 거예요. 2000년이 닷컴 버블이죠. 왜 닷컴 버블입니까? 예. 그러니까 IT 기업이 있으니까 닷컴 버블이죠. 그래서 IT 기업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늘어난 유동성, 저금리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은 IT 기업에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이제 투자한 게 상품이나 에너지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뭐 에너지도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이 뜨고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왜 상품 가격에 이제 상품 시장에 뛰어들었냐? 이게 이제 하나의 연구 논문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들어가면서 세계 공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IT 버블 때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중국으로 상품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그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런 투자은행들은 그래서 상품을 사재기를 하면 포트폴리오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4년도 이제 저금리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을 이제 저리로 빌려가지고 이제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상품의 계약 건수가 이전보다 2배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면화, 코코아, 소, 그다음에 난방유,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25개 상품이 183%나 뜁니다.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샀는지 야적할 것이 없어가지고 공항 야적장에 야적을 했는데요.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 이제 조종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착륙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덮개를 씌워라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품을 사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캔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출고도 늦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코카콜라가 또 이런 투자은행들한테는 이제 뭐 컴플레인을 하지는 못해요. 의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M&A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거대한 투자은행들한테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 가격 상승이 2012년 유가를 이제 $100대까지 끌어올리죠. 그래서 뭐 이란 사태 악화시 유가 $200 간다. 연 10% 목표에 유전 펀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됐냐라는 거죠. 이유는 시티은행의 리스턴 CEO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투자은행의 연간 수익이 한 자릿수가 아니라 최소 15%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방법은 최대한 레버리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시티은행 직원들을 이제 그 닥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은 스톡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티은행이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연간 수익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직원들의 이제 재산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시티은행이 이때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80년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 뭐 그때도 닷컴 버블 뭐 이제 빠지고 나서 저금리로 인한 그 수요 자체를 이제 상품 시장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상품의 투자는 2008년도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제 갈 곳이 없죠, 돈들이. 그래가지고 이 저금리 엄청난 유동성을 갖고 이제 가는 곳은 실리콘밸리하고 그다음에 셰일가스 업체입니다. 셰일가스 업체는 이제 지층에서 바로 이제 석유를 캐내는 방법이 아니라 수압 파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심층에서 암석을 부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액체를 이용해가지고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같은 데는 막 그 지층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대만 꽂으면 바로 이제 석유를 뽑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안반 쪽에 이제 뭐 지하 한 10km 뭐 이 정도 이렇게 지하 하여튼 뭐 좀 많이 그 밑에 심층에 이제 그 안반과 함께 그 셰일 가스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화학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2004년서부터 그 투자은행들이 뭘 갖고 올렸어요? 얘네들이 상품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바람에 유가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그 상품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성이 한 80달러 정도면 이제 경제성이 나온다 그러는데 1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풍부해진 이제 유동성 덕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셰일가스 경제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그 중동산 석유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동산 지역에서 이제 발을 빼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내전에서 발을 뺀다,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군도 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거기서 많이 뺀 이제 미군을 갖고 그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셰일가스 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돈을 벌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셰일가스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이제 주가를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투입한 시점에 이제 최고치를 찍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때 이제 사우디가 셰일가스 이제 죽으라고 그 이제 유가를 30달러 때까지 낮추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빚을 지면서 이제 더 많은 유저를 개발하는 바람에 재무 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돈을 번 기업이 어디냐? 이때 돈을 번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은 이제 수천 개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수압 파쇄법으로 이제 셰일가스를 이제 파내면 엄청난 폐기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뭐 테트라텍 같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적이고 그 독점적이면서 이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셰일가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2020년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요. 또 다시 이제 제로 금리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돈들은 어떻게 가게 될까라는 거죠. 일단 2000년 닷컴 버블은 IT가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IT 쪽으로는 절대 안 갔어요. 그리고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상품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은행이 사고를 쳤고 은행으로는 돈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나 뭐 AIG 같은 경우도 뭐 1000달러가 넘다가 얼마까지 빠지냐면 0.4센트라든가 아니면 거의 뭐 한 몇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감자를 또 해요. 근데 올라간 건 이제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돈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은 이제 오히려 셰일가스 이런 상품 시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셰일가스의 예에서 봤듯이 또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또 돈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2020년 2020년은 코로나 위기고요. 이거는 이제 컨택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곧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끝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제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가게 될 예정이죠. 그래서 컨택트 기업이 뭡니까? 항공이나 관광이나 여행,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못 하는데, 그런 데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공장에 모여야지 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 하는 데는 어디죠? 그런 데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죠. 그런 데는 얼마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모여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파일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당연히 언택트 위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 세계 1등 뭐 주식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뜨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도 주식인데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소재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친환경 같은 게 뜨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니콜라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고, 한국에서 또 제일 많이 뜬 기업이 이제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상품 시장인 리튬 이온 배터리니까 리튬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코발트라든가 뭐 흑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유동성이 가는 길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랠리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항이 끝나야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가는 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8거래 상승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오르면 8거래 상승인데, 뭐 지금 보면 나바로가 뭐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은 끝났다 그러면서 그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지금 한 11시 정도 됐을 때 뭐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상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가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 그래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이 마이너스 3% 뜨는 이제 끝나는 기간이죠. 그때가 이제 공항 끝입니다. 그리고 8거래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오늘 나스닥이 오르면 8거래 상승이고요. 오르지 않으면 7거래에서 끝나게 되니까 뭐 공항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오늘은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